포병탄의 소모량도 러시아가 5배에서 15배 정도 많고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으로 시체가 많죠. 러시아는 거의 없습니다. 포로는 수시로 교환하는데 이제 같은 수로 교환을 해와요. 우크라이나가 관리하고 있는 이제 러시아 포로가 1,000명 수준이고 러시아가 관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포로가 8,00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1,000명씩 교환하니까 이제 7,000명을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포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비율을 보시면 1대8 정도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지표들이 보면은 거의 5 내지 10배 정도 우크라이나가 손실이 많은 겁니다. 그걸 뭐 보도는 막아도 데이터는 거짓말할 수 없거든요. 서방에서 그 공개하지 않은 민감한 이런 전황 정보나 비공식 협상설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언론 보도와 다른 점이 있거나 교수님이 확인하신 내용이 좀 있다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거의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실을 한번 먼저 보십시오. 이제 이 데이터 자체는 서로 비밀이기 때문에 이제 추정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쓰는 것이고, 우크라이나군은 굉장히 손실이 나쁜 상태입니다. 손실이 굉장하고 하루에 한 1,400명 수준입니다. 손실이란 것은 전사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전선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거니까 이제 사망이나 포로나 실종이나 거의 큰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뭐 가벼운 부상 같으면 치료하고 돌아오겠죠. 그렇지만 군의 입장에서는 뭐 내가 이 전력을 쓸 수 없는 그런 걸 손실이라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한 120만 수준이 되고요. 이거 정통한 사람들은 150만 명 이상 사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크라이나는 병력이었고요. 2월 말에 트럼프하고 푸틴이 이제 백악관에서 이야기를 할 때 JD 벤스가 인력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거고요. 그 누적 손실이 지금 이건 한 2주 전 데이터인데 이 독일이 망할 때하고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이게 패망하기 전에 손실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서너 달 남았을 거다. 한 5, 6개월 남았을까?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크게 지고 있고요. 장비 손실은 뭐 나중에 제 블로그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초반에 중요한 장비들은 다 손실을 입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제 전차 장갑차나 야포 박격포 그리고 드론으로 거의 우크라이나 전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하는 것이 되게 효과적일 것 같지만 드론은 굉장히 미약한 장비입니다. 뒤에 이제 항공기 그리고 포병, 미사일 이런 게 되게 위력이 크고요. 드론 같은 경우는 한두 사람 이렇게 움직이는 걸 제압하는 수준이지 드론으로 이렇게 드론이 상당히 전쟁을 많이 바꿨지만 드론의 효과에 대해서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바꾼 건 사실이지만은 그리고 러시아군 사망자는 이게 BBC에서 나온 자료인데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전쟁이 거의 다 기울어 가고 있다 이런 걸 아시고 있고요. 그리고 손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게 손실 데이터는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거는 이제 발표를 하지 않거든요. 전쟁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작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발표를 하지 않는데 추정해 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한 14만에서 28만 사이로 저는 추정하고 있는데 대략 이 비율이 한 5배에서 10배 사이로 우크라이나가 심하다. 그리고 기타 지표로 이제 포병 탄에 의해서 손실이 많이 있는데 포병탄의 소모량도 러시아가 5배에서 15배 정도 많고 시체 교환 비율, 시체는 이제 교환하면서 있는 걸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체 교환 비율을 보면 최근에 이 그래프 두 개가 시체 교환 비율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으로 시체가 많죠. 러시아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율 자체도 이제 이미 이제 처음에도 한 5대1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0몇 대 1로 지금 최근에는 27대 1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이스탄불에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포로를 교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포로는 수시로 교환하는데 이제 같은 수로 교환을 해와요. 동수로 이렇게 하고 이게 포로 교환할 때 뭐 100명 이런 수준으로 200명 수준으로 했었는데 있는 거 다 해주자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관리하고 있는 이제 러시아 포로가 1,000명 수준이고 러시아가 관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포로가 8,00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1,000명씩 교환하니까 이제 7,000명을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포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비율을 보시면 1대8 정도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5대10 범위가 있죠. 그리고 여러 지표들이 보면은 이제 한 거의 5 내지 10배 정도 우크라이나가 손실이 많은 겁니다. 그걸 뭐 보도는 막아도 데이터는 거짓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미국이 좀 전쟁을 직접 수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서방의 언론이 왜곡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정통한 서방 언론들 로이터니 뭐 연합통신이니 이런 데서 오는 소식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멀리 떨어지니까 정보력도 없고 하니까 이제 서방 보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러우저는 내러티브 전쟁이고 사실을 보도하면 전쟁이 수행 불가하다 그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는데 러시아가 침공해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러시아가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스캇 홀턴의 책에 보면은 방대한 내용인데 이 책은 보통 책 한 5권 분량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게 책이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죠. 어쨌든 그렇고요. 전반적인 내용 그렇고 일단 랜드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가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은 전쟁을 하는 이렇게 목적은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이기겠다는 게 아니고 전쟁을 오래 벌려가지고 러시아 경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게 목표예요. 근데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더 흥행하고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도 부채에 시달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더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뉴욕타임즈가 이제 어쨌든 이 직접 전쟁을 수행한 거다 이렇게 이제 사실상 이야기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전 성격 규정을 벌써 2년 전입니다. 대선 나오면서 아젠다에 우크라이나를 대리로 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전쟁이다. 미국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뉴욕타임즈 3월 말 기사를 보면은 그런 수준이 아니고 미국이 직접 전쟁을 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여기 나중에 보시면은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 뉴욕타임즈 기사를 제가 다 번역해 놨습니다. 여기 내용들 이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방송에 지금 이거 말씀드리면은 몇 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5부로 나눠서 이렇게 내용을 전부 소개해 놓고 필요하면 제가 해설도 좀 해놨어요. 이게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전쟁 수행을 독일의 기지에서 이렇게 했고 저 지휘부를 거기 만들고 모든 걸 했어요. 심지어 인사권까지 행사했습니다. 여기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독일의 클레이 카세른이라는 지역에 작전치를 설치해가지고 광범위한 무기 정보 전략 계획을 제공을 해서 이건 미국이 했고 물류 관리는 영국이 했습니다. 그리고 벤 월리스라는 것은 영국의 국방장관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명령대로 안 한다고 우크라이나 안드리 코발추크 소장에 대해서 경질을 지시했어요. 이 말은 인사권까지 행사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꼭두각시처럼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장군들이 있지만 현장에서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지 자기가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쿠르스크 작전같이 이상한 무모한 작전이나 그 다음에 2023년 여름 공세 같은 그런 무모한 작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꽤 전력이 높았는데도 그렇게 무모하게 하다 그렇게 된 거고 CIA 요원들이 24개 기지에서 전부 오래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전쟁을 계획하고 지원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가 하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정찰 위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찰 위성이 한 키홀 위성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위성이거든요. 그래서 키홀 위성 정보를 다루는 것은 1급 비밀 비추인 가져도 키홀 위성 인가가 없으면 못 봅니다. 비밀 정보는 1급 정보 등급이 뭔가 하니까 이제 탤런트 키홀이라고 그럽니다. 탤런트 KH라는 등급이 있어야지 그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핵무기나 미사일이나 이런 거 관련된 정보는 다 이제 거기서 보는 거죠.
이 위성이 120개 정도 됩니다. 키월 위성하고 비슷한 급의 여러 위성들은 이제 한 번씩 올리면은 계속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대가 좀 다르죠. 어쨌든 성능이 여러 가지 복합적이 있는데 1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유럽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합쳐도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보를 주고 일일이 군의 이동이나 이런 걸 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위성이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깜깜이거든요. 통신망도 스타링크가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망도 대부분 다 부서지고 위성은 못 부수니까 했는데 스타링크 위성 한 2개를 러시아가 이제 격추했죠. 사실은. 그래서 부술려면 부술 수 있는데 이제 뭐 그냥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직접 수행을 했다. 표적을 주고 때리고 어디를 공격해라 여기까지 한 거고 몸만 안 한 거예요. 몸만 우크라이나가 빌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트럼프가 이렇게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예. 이렇게 좀 서두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제 트럼프는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 바이든의 전쟁이라 하면서 선거운동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그 100일이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취임한 지. 지금 4개월 됐거든요. 1월 달에 취임했으니까 4개월이 지났는데 이미 이제 트럼프의 전쟁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도 자기가 면피를 하려고 하지만 그게 좀 어렵고요.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무기 지원을 해줬어요.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킨 것은 2015년 2월 달에 있었던 민스크2 협정 때부터입니다. 민스크2 협정을 하면서 그걸 보증 썼던 앙겔라 메르켈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나중에 실토를 했어요. 이 민스크2 협정, 휴전 협정은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딸리니까 우크라이나군을 좀 육성해야 되겠다 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스크2 협정부터 2015년 2월부터 그 2022년 2월 달까지 러시아가 공격할 때까지 7년의 기간 중에 이제 오바마가 했던 기간이 한 2년, 트럼프가 4년, 바이든이 1년 이렇게 됩니다. 7년 기간 동안. 그러니까 트럼프 때 가장 많이 지원해 준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가 뭐 제기가 나서서 한 거 아니고 의회가 했지만은 대통령이 마지막에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승인 절차를 자기가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지원해 준 셈인 거예요. 자기 의도와 무관하게 실제로. 그런데 이제 지금도 5억 불 무기를 지원해 줬어요. 그거는 또 바이든 때 통과한 것을 자기가 90일 동안 홀드해 놓고 있다가 최근에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는 계속 이제 그 무기를 지원해 준 상태입니다. 근데 자기 의도는 전쟁할 의도가 없는 그거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트럼프는 지금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걸 이해하고 있지만은 주변 참모들이 좀 무능하고 굉장히 충동적 조언도 하고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네오콘들이 글로벌리스트들이 각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갈라져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그만뒀던 마이크 월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보 보좌관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란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들킨 거죠. 그래서 이제 잘린 건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르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네오콘의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인사들 중에 네오콘 세력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툴시 게바드 같은 사람이 이제 D&I 국장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D&I 국장은 실권이 별로 없고 CIA 국장이 더 실권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있으니까. CIA 국장 레드 클리프는 또 그 네오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완전히 네오콘으로부터 그 이제 독립된 상태에서 선거 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관련 자금을 유대인 자금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월츠 같은 사람도 그 유대인 자금 그 미망인 1억 달러 자금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내부적인 투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나이가 좀 들고 하니까 마지막에 가서 설득한 사람 이야기를 좀 기억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지금 설득하면 되겠다 그러면 서로 관료들끼리 싸우는데 밑에 있는 조직에 있는 하부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국실장급이나 과장급 사람들은 다 옛날 그 바이든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잘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얼마 전에
DNI 어제입니다. DNI 국장인 털시 게바드가 거기 실장급 2명을 해고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 보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도 이게 지금 대통령은 바뀌었지 내부의 투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쪽에 순수하게 있는 사람 그다지 몇 명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부 경험이 별로 없어요. 이야기했던 저 옛날에 머스크 같은 이런 이제 혁신적인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재벌 출신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서 개혁 의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트럼프는 그래서 자기도 전쟁 종식보다는 세 번째 출마하겠다고 뭐 헌법 개정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도 하거나 우크라이나 투자나 그 코인이나 이런 데 더 관심이 있고 대중의 인기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그래서 단호한 결정을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전쟁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 자체가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가지 않고 켈로그 장군 같은 경우는 어처구니 없는 우크라이나 편인데도 그 사람을 아주 계속 고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단호하게 결심하면 금방 종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종식하려고 서두르는 것은 맞지만은 실제로 손발이 잘 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이 러우 전쟁을 향후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예상하시나요? 예, 지금 요 그림 보시면은 어디서 이제 인터넷에 나온 건데 이제 아무 카드가 없다는 거죠. 트럼프가 자세히 보시면 칩은 다 이제 푸틴이 가지고 있고 옷까지 다 벗고 이렇게 지금 카드 마지막 표를 보고 있는 재미있죠. 그러면서 내처럼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 조롱하는 건데 실제로 이게 사실입니다. 아까 전황 설명을 들어보셨겠지만은 미국이나 서방이 사실상 참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서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한테 안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러시아는 자기 안방에서 사실은 전쟁을 하니까 되게 쉽고 서방은 추진을 해야 되니까 되게 불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항공모함이 이런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접근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지상전으로 해야 되니까 상당히 제한되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이 전쟁 자체는 거의 이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향후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미국이 일단 빠지는 시나리오가 있고 미국이 계속 지원하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미국이 빠지고 이제 그걸 러시아가 정리하면은 그것도 이제 유럽이 지원할 거냐 마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은 그게 시간에 큰 관계없이 그냥 얼마 안 가서 종전된다. 유럽의 전력은 별 게 없습니다. 유럽은 전력은 아마 다 합쳐도 우리나라 전력이 될까 말까 할 수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병력도 많고 뭐 있기는 하지만은 각 나라가 뭐 행정병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뭐 실제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병과 합치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육군 같은 경우는 한 10,000명 수준이고요. 영국군을 다 합쳐봐야 실제로 등록된 건 15만 명 수준인데 실제로 우리가 75,000명이라고 그래서 큰 풋볼 경기장에 들어가면은 빈자리가 생긴다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병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 30년간 재래식 전력을 쭉 감축해가지고 거의 군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하고 지금 유럽은 지금 군비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목표가 2030년도에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침공해 올 거다. 그러면 그때 전쟁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러시아군하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러시아는 완전히 전시 경제를 해서 엄청나게 해놓은 상태고 지금 러시아군을 150만 명으로 정원을 확대했거든요. 러시아는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침공해가 우크라이나 전쟁한 게 목표로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토하고 전쟁을 붙을 거라 생각해 나토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러시아는 본 게임을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가 언제 마음을 바꿔서 공격해 올지 모르면 그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자기 혼자야. 아까 뭐 이란이나 이런 데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북한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뭐 하여튼 자기가 과신을 하지만은 그렇죠. 중국이 나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중국하고 같이 하면 전쟁하면 좀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혼자 싸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러시아가 조금 약하면은 나토가 침공해 올 거거든요. 그 생각을 항상 이제 머릿속에 두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어느 정도 통제하에 두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